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모두 다들 잘 지내고 있죠? 요즘 힘들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서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아마 5월 달에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 이번 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운동학의 기본 개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위치와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고, 또 거리와 변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남았죠? 여러분 앞 시간에 제가 전반적으로 처음에 얘기할 때 이제 앞으로 뭐가 남았는지 대략 알고 있을 텐데요. 뭘까요? 네. 위치와 시간, 여러 가지 변이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와 그럼 빨리 움직이는데 그 빠르기가 항상 같을 수도 있고 변화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빠르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한 그런 개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설명하기 전에 처음에 위치를 설명하는데 좀 중요한 개념이 하나 빠져서 그것부터 오늘은 그것부터 좀 알아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지난 시간에 위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좀뭐 좌표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자, 오늘 배울 것이 바로 좌표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좌표계, 영어로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음, 지난 시간에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잠깐 제가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우리는 몇 차원 공간에 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몇 차원 공간이다? 예, 3차원 공간에 있죠. 그리고 모든 동작은 3차원 공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란 꽤 어렵다고 얘기했죠. 예, 말로 너무 표현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이제 인체 동작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또 정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치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치는 공간의 한 장소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래서 그리고 위치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임의의 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정의를 하고 그 기준점으로부터 거리와 방향으로 나타낸다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좌표의 개념은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교부터 배운 것인데요. 잘 기억나나요? 예,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체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기준 체계, reference frame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이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삼는 것을 좌표계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 좌표계는 크게 우리가 직교좌표계라는 것과 극좌표계라는 것으로 두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직교좌표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화면에 직교좌표계는 뭐라고 되어 있죠? 직각으로 교차되는 두 개의 직선에 있어서 어떤 지점에 대한 거리를 확인함으로써 한 평면에 대한 한 지점을 위치화시킨다 라고 써 있습니다. 선운동을 기술하는데 용이하죠. 지금 우리 운동학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제 이 개념들은 선운동,
기술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선운동이 뭔지는 이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간은 직교좌표기에서도 2차원과 3차원 공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왼쪽 밑에 왼쪽 그림을 보면 선과 선이 뭘 만든다? 면을 만든다고 했죠. 면을 만드는데 오른쪽이 무슨 축? 네, X축이라고 했죠. X축. 위쪽 방향으로는 무슨 축? 네, Y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당연히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플러스, 위로 Y축의 위쪽으로는 플러스. 그럼 반대로, 그렇죠. 방향을 이야기할 때 왼쪽은 그럼 마이너스, 아래쪽으로 Y축, 아래쪽으로는 마이너스다. 그런 것도 나중에 또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축이 만나는 점이 바로 만나서 90도 직각을 이루기 때문에 직교좌표기라고 합니다. 그 직각을 이루는 그 점 있죠? 네, 왼쪽 그림에 보면 그 점에 뭐라고 돼 있죠? 0, 0. 이게 원점이라고 해요. 원점이니까 0하고 0이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기준점, 점이죠, 점. 자, 여기서부터 어떤 물질 P, 옆에 X, Y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물질 P가 있는 위치를, 자, 이 직각좌표를 이렇게 놓고, 표현하면, 원점으로부터 X축으로 얼마, 그쵸? 여러분들 그 점선 보이죠? 점을 따라서 직각으로 그대로 가상의 점선을 내리면 만나는 점의 거리, X, 예를 들어 5cm, Y도 5cm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죠? 5하고 5만큼 떨어져 있다.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5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정리한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가운데 그림 하나 더 있죠. 가운데 그림 하나 봅시다. 이거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자, 선이 세 개가 모이면 공간이 되는 거죠. 선이 두 개의 선이 만나면 평면 2차원, 자, 세 개, Z축이라는 게 하나인데, 우리가 이것도 임의로 정한 거예요. 뭐, 여러분이 뭐, X, Y, 뭐, M이다. 이래도 되는데, 이건 우리,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정한 거죠. 그래서, 근데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들 보면. 자, 축이 하나 더 세워졌죠. 이거를 3차원 직교좌표기라고 하는데, 이때 X축, Y축, Z축의 방향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건 기억을 하면 되죠. X, Y가 바닥이라고 하면, 여러분 방이라고 제가 계속 방 얘기를 하는데, X, Y가 바닥이라고 하면, Y축이 세워져 있는 거죠, 지금. 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방의 구석, 모서리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고 한 거 기억하나요? 네, 그거 똑같죠. 예, 물체 P의 위치가 왼쪽 그림과 다르게 이제 공간으로 옮겨진 거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의 X, Y, Z 하고 세 자릿수가 되죠. 3점 공간에는 좌표가 숫자가 세 자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자세히 여러분들 이 가운데 그림 좌표계를 열심히 보면 혹시 생각나는 거 없나요? 한번 뭐가 생각나나 한번 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해부학적인 자세에 대해서 공부하고 공부할 때 여러분들 운동의 면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잘 봅시다. 네, 사람의 축과 면, 즉 뭐였죠? 사람의 축이 세 개인데 면은 무슨 면이 있다? 기억나나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면이었죠? 그렇죠. 관상면, 시상면, 수평면. 수평면. 예. 아, 발음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상면, 시상면, 수평면 이렇게 세 개의 면으로 우리가 인체 운동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그럼 가상의 그림을 여기다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X축하고 Z축은 무슨 면일까요? 그렇죠. 시상면. Z축하고 Y축은 면은 무슨 면? 자, 네, 관상면.
그러면 X축, Y축이 만나는 면은 그러면 무슨 면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수평면으로 우리가 가상을 해볼 수 있죠. 네네. 자, 인체의 운동의 좌표계가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가 작용을 하는지 조금 이게 왜 필요한지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거라고 충분히 여러분들 다 이해 쉽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왼쪽 그림은 뭘까요? 자, 이 왼쪽 그림은 이제 실제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게 무슨 자세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점프를 하려고 지금 자세를 좀, 구부리고 있는 것 같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점프를 내려갔다 올라가는 자세인지 아니면 서 있다가 점프를 하기 위해서 준비 동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건지 사실 몰라요. 그렇죠? 이건 한 장면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사람의 엉덩관절, 네. 엉덩관절의 이 순간의 엉덩관절의 위치를 얘기해 보시라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시상면에서의 움직임.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죠. 시상면에서의 이 사람의 엉덩관절의 위치는, 공간상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자, 0영 기준점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가상의 선을 보면 되죠. 자, X축으로 오른쪽으로 3만큼 갔고, Y축 위로 7만큼 가 있다. 3과 7의 좌표점에 엉덩관절이 좌표점에 있다.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음, 네, 실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 자, 이렇듯 여러분들 이제 좌표계가 우리 표현을 할 때 실제 얼마나 중요하게 쓰이는지 여러분들 어, 이해를 했을 점 있고요. 이제 다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직교 좌표계를 한번 봤는데요. 자, 그 다음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여러분들 극좌표계라고 합니다. 음, 이것은 각 운동을 기술하는 데 용이합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이제 각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각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직교 좌표는 아까 무슨 운동을 주로 많이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선운동, 그쵸? 직선 운동 주로 표현하는데 기술하는데 좋고 각 운동이 뭐죠? 네, 그렇죠. 그 왼쪽 그림에 그렇지. 어떤 모든 것이 직교좌표계는 아니죠. 자, 이렇게 직교좌표계를 통해서 거리나 이런 위치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 점까지의 각도는 그렇죠. 의미의 실선, 왼쪽 그림 보면 P까지의 선, 근선, R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R과 그 사이각을 알면은 P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각함수라고 들어봤죠? 네, 삼각함수. 그거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고 있고, 사실은, 삼각함수를 좀 공부를 해야지 이해가 쉬운데, 그냥 이렇게 외웁시다, 우리. 그쵸? x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쵸? 자, 코사인 세타. 그쵸? y는, y축으로는 r은 사인 세타라고 한다고, 요 계산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그거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방위각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극좌표계는 원점에서부터 거리와 방위각을 포함하는 것이 직교좌표계와 차이점입니다. 우리 인체의 동작은 사실 왜 이걸 극좌표계를 사용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인체의 동작은 어느 한 분절만 보면 직선 운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 분절의 운동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삼천 동작으로 표현되면 이는 각 운동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극좌표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음, 아이스하키 선수가 그대로 스케이트를 타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스케이트를 타고 그대로 움직이면, 몸의 다른 움직임이 없이 그냥 앞으로 쭉 타고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엉덩 관절은 어떤 운동일까요? 그렇죠. 엉덩 관절은 높낮이나 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스케이트를 타고 앞으로 나간다면 그거는 어떻게요? 점점점점 엉덩 관절이 지나는 위치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선 운동이 되는 거죠. 직선 운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공부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사키 선수가 퍽을 치기 위해서 허리를 돌려서 팔로 스틱을 휘두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골프 알죠? 골프 선수가 스윙을 하기 위해서 어깨, 팔을 들었다가 다시 스윙을 하고 내리면서 도는 원을 그리죠. 그게 바로 각 운동입니다. 그랬을 때는 직교좌표계는 그 위치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좌표계를 사용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 그림. 오른쪽 그림도 직교좌표계 같이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움직임입니다. 사실 이 오른쪽 그림은 P점이라는 건 순간에 한 점을 지금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이것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회전을 한다거나 뭐 좌우로 예, 진자처럼 움직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는 직선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을 아래와 같이 x, y, z 계산법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음, 이렇게 있구나 하고 한번 읽어보고 외우면 됩니다. 시험에 아마 나중에 제가 내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크게 쓰는 직교좌표의 극좌표계, 대표적인 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실제로 이제 봅시다. 자, 우리가 역학에서 사용하는 좌표계 시스템입니다. 좌표계. 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포괄적 기준 체계, 글로벌 레퍼런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체계와 상대적 기준 체계, 어, 레이티브 레퍼런스 시스템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움직임은 뭐 포괄적, 뭐 상대적 이렇게 좀 어렵게 썼는데 사실 간단합니다. 다 볼까요? 자, 먼저 포괄적 기준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역 좌표계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기준점을 하나 정해놓고 변하지 않는 기준점을 정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아까 어떻게 해요? 극좌표계처럼 움직임의 각도를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이 뭐죠? 이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대로 고정돼 있다는 겁니다. 편명은 X, 아까 Y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B 그림을 볼까요? 수평면에 대한 몸통의 각도.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몸통의 각도, 지금 어떤 여자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인지 다시 앉으려는 동작인지 모르지만 이 순간에 엉덩 관절에서부터 몸통 쪽으로 선을 하나, 가상의 선을 이렇게 우리 지금 검은색으로 그어져 있죠? 자, 몸통의 각도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움직이는 요 순간의 각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 포괄적 기준점은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이죠. 수평면 여기서 x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몸통 각도를 재면 어디죠? 수평 x축에서부터 65도 기울어져 있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이렇게 고정된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축을 가지고 각 분절의 각도나 여러 가지 움직임을 표현할 때 포괄적 기준 체계라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상대적 기준 체계는 뭐냐면 상대적이 뭐예요? 항상 변하는 거죠. 상대성이 뭐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역 좌표계라고도 합니다. 로컬 코디네이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절대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다른 분절의 선과 나누어 보는 거죠. 자, 이거는 표현이 어떻게 되죠? 여기 봅시다. A 그림 A. A하고 똑같은 그림인데요. 어떤 기준을 우리가 적용하냐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신체나 분절내에 고정되는데 A 그림은 뭐죠? 똑같은 그림인데요. 자, 몸통의 각도가 대퇴, 그죠? 다리에 대해서 대퇴를 기준으로 상체의 각도를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100도라고 써 있죠? 똑같은 각도인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65도, 몸통이 65도 기울어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100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포괄적 기준 체계를 쓰기 위해서는 각 분절마다 고유의 각도를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기준을 해서 분절마다 어떤 또 변화가 있는지 볼 수가 있을 때는 그 포괄적 기준 체계를 사용하고요. 상대적인, 그러니까 분절과 분절 간의 어떤 상관관계나 뭐 얘기를 할 때는 상대적 기준 체계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의자를 앉을 때 몸통을 각도를 다리가 몇 도 구부러질 때 함께 어떻게 구부러져야지 될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상대적 기준 체계를 써야 되고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몸통이 다른 분절하고는 상관없이 몸통만 봤을 때는 절대적 기준 체계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몸통만 보는데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변화에 따라서 오류가 생기죠. 각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정답의 그 각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똑같은 분들의 어떤 거를 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은 이제 그렇게 되면 딱 절대좌표계, 아까 얘기한 포괄적인 좌표계 표현을 이렇게 관성좌표계, 절대좌표계, 전역좌표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자, 요거는 공간상의 분절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축하는 거죠. 각각 분절의 움직임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구축되는 거고요. 자, 3천 공간 내 기준을 세움으로써 동적 상태의 분절의 절대 위치를 파악한다. 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 있죠. 해부학적 자세를 적용을 할 때,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를 가상해. 그쵸? 아까 우리가 봤죠? 관상면, 뒤냐, 앞이냐, 방향을 설정하고 축을 심었어요. 요거를 기준을 하는데, 이걸 어느 쪽으로 면을 볼 것이냐에 대한 것은, 움직임을 설명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바로 여러분 절대좌표계, 왼쪽에 있는, 음, 5, 0, 0 기준점에서 Z2Y2 이걸 사용한다고 이렇게 정해놓고 봤을 때는 S축이 어때요? 그쵸? 관상면의 엔터리어 몸통의 앞뒤로 볼 수가 있고 Y축은 자 사람의 해부학적 관점에서 왼쪽 오른쪽을 가리키는 좌표가 되는 거고요. 위 슈페리어 인테리어 라는 위아래는 Z축의 방향으로 우리가 설정을 한다고 이렇게 고정을 해 놓는 겁니다. 보통 우리 지구 중심을 좌표축으로 우리가 보통 절대좌표계라고 설정을 하는데 이 절대좌표계를 정해 놓으면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봅시다. 이거를 여러분이 거꾸로 이게 한 바퀴를 이 축 지금 Y, X, Z 이 세 개의 축을 이렇게 있는데 Y축을 위로 올려가지고 세우면 Z축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가죠? 그렇죠. 저 점선의 왼쪽 안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네. 이 절대축을 기준으로 바뀌겠죠. 이 방향의 표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좌표계는 우리가 설정을 어떻게 처음에 하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표현이 반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사실 절대좌표계는 잡는 것은 그냥 영주자 마음이에요.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네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지 이제 변화는 상대적인 지역좌표계라고 합니다. 로컬 레퍼런스라는데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몸에
분절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리고 움직임은 분절들이 상호관계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느 꼭 한 분절만 글로벌 우리 시스템 절대 좌표계만 적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분절 안에도 또 다른 좌표를 축을 중심축 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역 좌표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좌표계랑 지역 좌표계 두 개를 함께 공유하는 거죠. 좀 복잡해집니다. 여기서부터. 네, 그냥 쉽게 여러분들 그 밑에 우리 분절내 고정되어 있는 좌표 시스템이다. 그리고 분절내의 세 개의 마커로 구성한다. 3차원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3차원으로 우리가 축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 보면 절대좌표계 원점에서부터 다 선을 긋죠. 예. 그 분절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가 하고 정확히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외적을 사용하여 축을 생성한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나중에 운동 역학 우리 분석하는 거를 실습을 한번 현장에서 한번 볼 건데요. 그때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됐나요? 좌표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운동역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 좌표기를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보면 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가상의 사람 몸을 만들어 놨다면 자, 관성좌표기, 절대좌표기죠. 절대좌표기가 여기서는 보세요. 아까랑 틀리게 X축, Y축, Z축이 X, Y가 바뀌었죠. 이거는 사람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 바꿨을 때는 이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운동에 표현하는 방향이요. 자, 그랬을 때 이 관성좌표계와 공중에 직접 우리 몸에 있는 팔, 몸통에 또 하나의 무슨 좌표계? 지역 좌표계를 씹는 거죠. 그리고 관성좌표계로부터 이 지역좌표계까지의 그렇죠. 위치를 파악을 하면 우리가 이 좌표점으로 이렇게 가상의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기술이 뭐냐면 최신 기술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있죠. 네. 그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직접 움직인 걸 촬영하면 화면에 어때요?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숭이로 만들어져서 원숭이가 똑같이 움직이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바로 이런 역학에서 나온 기술들을 응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동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 운동 역학에서 위치에 관계된 것 중에 좌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잘 이해가 됐나요? 음, 여러분들 그 참고문헌 제가 올려놓은 참고문헌 책을 잘 또 같이 함께 제 강의를 듣고 책을 공부하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 다음 강의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